1차 세계대전 당시 공군의 중요성을 인지한 많은 나라들은 하늘을 장악하기 위해 비행기를 제압하기 위한 전투기를 조종한 파일럿들을 집중 양성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자동 조준 시스템이나 레이더와 같은 기술이 없었고, 가지고 있는 무장이라고는 비행기에 달아 직접 발사해야 하는 기관총 한두 대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전투기끼리의 전투는 온전히 조종하고 있는 조종사의 실력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늘은 각국의 조종사들이 자신의 실력을 보이며 명예를 드높이기 위한 전장이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뛰어난 조종사 중 독일의 하늘에는 화려한 붉은색 전투기와 함께 적군에게 공포를 안겨주는 한 명의 에이스가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후 초기의 비행기는 상대방의 위치를 파악하는 정찰 임무가 주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이 정찰 임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를 막기 위해 정찰기에 기관총과 같은 무기를 탑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공대공 싸움을 위한 전투기로 발전하게 되었고, 마땅한 기술이 없었기에 도그파이트, 즉 뛰어난 조종 실력을 통해 상대방의 후방을 잡고 사격을 하는 방식의 전투가 펼쳐졌습니다. 이와 함께 여러 국가에서 공군이 창설되었고, 독일군의 에이스였던 오스발드 벨케는 공중전을 위한 8가지 팁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팁은 벨케의 금원이라 불리며 후대 파일럿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중 벨케에게 큰 영향을 받고 감명을 받은 한 젊은 전투기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만프레드 폰 리히트호펜으로 훗날 붉은 남작이라고 불리며 1차 세계대전 최고의 에이스가 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귀족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독일의 전통에 따라 귀족 집안의 장남으로서 어린 나이부터 군사학교에 들어가 교육을 받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육군 기병장교로 입대하였지만 이미 기병의 시대는 지나 활약을 할 수 없는 시기였기에 완전히 흥미를 잃고 항공장교로 병과를 변경합니다. 이후 그는 정찰기의 승무원으로 임무를 수행하던 중 뒷좌석에 달린 총을 이용하여 적 항공기를 격추시킵니다. 이는 그의 최초 격추 기록이자 그가 전투기 조종사가 되기로 마음먹게 한 계기가 됩니다. 그는 동부전선에서 열심히 비행교육을 받으며 임무를 수행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뛰어난 인재로 평가받게 됩니다. 1916년 5월, 그 당시 최고의 무공훈장인 블루맥스의 주인이자 벨케의 금원으로 유명한 오스발드 벨케는 동부전선의 제10 항공대를 지휘하는 형 비렐름 벨케를 방문하였고, 서부 전선의 전투가 더 치열하여 사람을 보충하기 위해 그의 형에게 인재를 추천받습니다. 그때 벨케의 광팬이자 부대에서 유망한 인재로 뽑히던 리히트호펜은 기쁜 마음으로 지원하여 꿈에 그리던 오스발드 벨케의 부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벨케는 여러 곳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파일럿들을 모아 오직 공중전만을 위한 부대인 야스타2를 창설하고 최강의 전투기 부대로 서부 전선의 하늘을 장악합니다. 이에 맞춰 연합국 또한 전투 비행대를 만들어서 대응을 하였고, 1916년 10월 영국의 에이스인 라노 조지 호커가 이끄는 24 비행대대와 벨케가 이끄는 야스타2가 맞붙게 됩니다. 서로 뒤엉켜 싸우는 치열한 전투 중 오스발드 벨케는 마주오던 아군기와 충돌하여 추락하게 되고, 항공전에 큰 기틀을 다지고 격추 기록 40대라는 전설적인 업적과 함께 독일 공군 최고의 에이스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벨케 사후 리히트호펜은 호커와 다시 한번 1대1 전투를 치르게 되고, 치열한 싸움 끝에 호커의 전투기를 격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1917년 리히트호펜은 새로운 정예 비행부대인 야스타 11의 지휘관이 되고, 벨케가 지니고 있던 최고의 무공훈장 블루맥스 또한 받게 됩니다. 야스타 11은 최고의 에이스들이 모인 정예부대로 만들어졌고, 그를 강조하기 위해 각자의 기체를 화려한 색깔로 칠했습니다. 그 모습 때문에 야스타 11은 플라잉 서커스라고도 불렸습니다. 이때 리히트호펜은 자신의 기체를 붉은색으로 칠하였고, 이 붉은색 전투기는 연합군에게 엄청난 공포의 대상이 되어 그를 붉은 남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차 세계대전 동안 야스타 11은 연합군의 전투기 450대를 떨구며 최강의 비행대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이후 그는 야스타 11에 멈추지 않고 야스타 4, 6, 10, 11을 모두 통과하는 전투 비행단 JG-1의 단장이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겨우 24세였습니다. 이런 최강의 비행대의 지휘관인 붉은 남작은 조금은 섬뜩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을 자신이 격추시킨 전투기들의 잔해들로 꾸몄다고 합니다. 그 전투기 잔해에 담긴 파일럿들의 생명을 생각해보면 꽤나 섬뜩한 장식품입니다. 최고의 전투 실력, 잘생긴 외모, 화려한 색깔에서 오는 상징성, 이 모든 것을 갖춘 리히트호페는 붉은 남작이라는 이름으로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전쟁 영웅이 되었고, 모든 유럽 국가의 전투기 파일럿들이 그를 알 정도로 당대 최고의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독일 황제 또한 그를 만나기 위해서는 사전에 약속을 잡아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공중전을 토대로 그에 대한 이론을 정립한 책을 내기도 하였고, 이는 모든 전투기 조종사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1918년 언제나처럼 자신감에 넘치며 출격을 한 그는 더 이상 기지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전투 중 기체가 손상되어 추락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기체는 멀쩡한 채로 총에 피격당해 과다출혈로 죽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기체는 안전하게 착륙하였고, 자신이 격추시킨 비행기의 잔해로 집을 꾸몄던 그의 기체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기념품으로서 뜯겨져 나가게 됩니다. 80대라는 1차 세계대전 최대 격추 기록을 지니고 독일 공군 최고의 전쟁 영웅답게 그의 장례행렬은 베를린 역사상 가장 긴 장례행렬이 되었다고 합니다. 붉은 남작 만프레드 폰 리히트호페는 이후 수많은 전투기 조종사들에게 영감을 주고 다양한 영화나 만화로 제작되어질 만큼 공중전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전설적인 인물로 남게 됩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보가 흥미로웠다면 다음에도 찾아와 주세요. 잘못된 정보에 대한 지적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